윤준 선생님 포트 기준 전체적으로 다 볼게요. 일단은 어유 좋네요. 뭐 삼성전자 우선주 기존에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대로 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지금 이게 이렇게 올려져 있었나? 단가 안 나왔어? 옆에 잘린 거 맞아 오른쪽? 내가 한번 좀 볼게. 일부러 잘라서 올리셨나? 근데 저게 안 보이면 단가나 이런 게 안 보이니까. 윤진지 선생님. 잘라서 올리신 것 같은데, 일부러. 일부러 자르신 것 같네. 뒤에 이제 아마 그 수량이 나와서 자르신 것 같기도 한데, 어차피 금액이 나오면 수량도 나오지 않나요? 아닌가? 22% 수익이다. 근데 380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역산을 하면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윤지윤 선생님 올려주셨는데, 그죠? 이렇게 보면은 삼성전자가 22% 수익이야. 꿈의 수익이지. 다른 데서 보면은 야 저게 말이 돼? 삼성전자로 수익을 낼 수 있어? 이렇게. 응? 나는 맨날 수익 쫓아가다가 게다 박살났는데 이렇게. 그럼 383만 8,075 나누기 22.41 해주면 그리고 곱하기 100 해주면은 1,700만 원 들어가셨네, 그죠? 맞잖아. 1,712만 원 곱하기 22% 해주면 370만 원 정도, 그죠? 그래서 뒤에 가리져도 이거는 어차피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700만 주 나누기 또 뭐 평균 단가 복잡하다 계산식이. 일단 그렇다고 치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앞부분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어차피 이제 이렇게 개인 종목 보유 중 손실 없음 매도하고 주력 종목으로 다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위에 또 있던데. 그래서 저 두산중공업 이런 게 이제 손실이신데 믿고 가져간다. 뭐 이런 쪽의 기준. 어찌됐든 잘 보시면은 삼성전자 우선주, 두산중공업 전파기주고 LG전자, 파트론, KB금융이에요. 이제 올려주셨을 때하고 이제 지금 또 주가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안 나와서 애매모호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뭐 가격이건 뭐든 기준점으로 잡으면 두산중공업은 매번 설명드렸지만은 일단 저를 보시거나 저를 믿지 마시고 개인 누적 수급을 보세요. 지금 찔끔찔끔 나오는 요 수급의 주가 조정 폭이 이제 좀 깊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들의 이제 매수 평균 단가의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고 매수 평균 단가 수준에 지금 주가가 놓여져 있어요. 프리미엄이 아예 없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를 이들이 매집한 쪽을 집어던져서 주가가 밀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요. 지금 조정폭의 자체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두산중공업은 가져가는 쪽의 기준으로 지수도 어차피 이제 뭐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 있고 뭐 3,000포인트 금방 움직임 줄 수 있는 범위에 놓여져 있고 그래서 일단은 두산중공업은 크게 뭐 수급범위의 흐름에 있어서 부담스러움이 없다. 그리고 이제 증자 납입 뭐 이런 관련된 또 물량 그 상장 물량이 나오면 물량 부담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저점 물량 쏟아내는 거 아니냐 그러지도 않아요. 아니 권리락 받은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멀쩡한 자에서 권리락 받았잖아요 그만큼. 그래서 그 뭐 크게 우려될 바는 아니고 전파기지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날 거래가 터진 날만 들여다본다는 거죠. 이런 날 거래가 터진 날만. 그래서 일단은 이런 쪽은 이제 거래량 없을 때는 기다렸다 거래 한번 터지면 나 빠져나와야지 하다가 거래가 이제 안 터져 버리면 오랜 기간을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파기지국은 정리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1,000억 이상 터져 이제 시장에 관심이 좀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LG전자 당연히 뭐 유지고 파트론 쪽이 기존에 우리도 이제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 중소형주들의 흐름은
수급이 굉장히 긍정적이다가도 순간적으로 막 치고 던져버리고 나가는 그런 흐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변동성을 따라잡기가 상당히 뭐 애매해요. 보이는 그대로 이제 전략을 기준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빼고 나갈 때 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요번에 이제 일부 들어오면서 추세가 바뀌나라고 해서 요절하게 우리도 매매를 했었어요. 근데 역시나 시가총액 1조 미만의 종목에서는 요 수급 범위를 퍼센테이지 기준의 수급 범위를 믿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하루에도 이틀에도 치고 돌리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이제 뭐 공매도 상환 또 일부 편입의 기준 잡히더라도 그것을 맹신하기는 좀 많이 버거운 기준이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제 좀 정리 훗날 다시 보셔도 돼요. 수급도 지금 아직까지 뭐 꼬여 있기 때문에 소부장 쪽 같이 움직이면은 그때 뭐 들여다 보시더라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고 KB금융은 이제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 잡아갈 종목입니다. 지금은 거래량도 애매하고 가격대도 애매해서 뭐 어차피 드리면 신규 편입인데 추가 편입은 없죠. 30% 꽉 채웠고 신규 편입인데 이제 신규 편입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현대모비스 오래간만에 거래 터졌습니다. 이런 명분이 있어야죠. 명분이 없어서 P&E 솔루션 P&E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뭐 개별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라서 그냥 코멘트만 달아드리면 뭐 3천억짜리고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고 그 저쪽에 뭐 의약품 쪽에 그런 흐름의 종목은 아니라서 뭐 들여다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들여다보실 때는 어떤 거라 그랬어요? OMA, 20MA 거래량을 수반하고 양봉인 날 들어가는 거예요. 추세 매매를 하더라도. 두 번째 기준은 변동이 좀 크게 남았던 기준. 그리고 수급을 또 놓고 봐야 돼. 아무래도 뭐 수급 없이도 움직이는 종목이 많아요. 근데 이제 어차피 변동성을 놓고 보시고 뭐 하실 거면은 수급 놓고 보는 게 좋은데 이쪽은 뭐 누적 수급이 애매모호해서 그러니까 셀트리온 삼형제를 매번 말씀드릴 때 고점 대비 60% 70% 밀렸다는 거 말씀드리는 이유가 펀더멘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꺾여서 조정받을 때는 믿을 구석이 없어진다는 거죠. 믿을 구석 자체가. 어찌됐건 뭐 P&E 솔루션도 우리 기준에서는 정리가 맞고요. 꼭 가져가시겠다 하시면은 OMA, 20MA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일 때 그리고 그 이외의 기준에서는 뭐 이런 기준에서 기준점 잡았는데 다시 이평선이 이탈된다. 또 심리적인 거죠. 이렇게 줄을 거놨는데 여기를 못 뺏겨내더라. 뭐 그런 식으로 또 여기서부터 잘라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를 뺏겨냈는데 다시 이탈되더라. 뭐 여러 가지. 지극히 주관적이라서 서양식 패턴은 분석은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도의 기준도 실질적으로 이제 고점 대비 12% 최고점에서 산 거 아니고 또 분할 매수 관점 뭐 두 차례 정도면 된다라고 해서 잡아드렸는데 두 차례 정도. 변동성은 이제 조금 더 크죠. 시가총액이 뭐 2조 5천억 정도 수준이라 모비스보다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 기아차보다도 클 수밖에 없고. 근데 이제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때도 있지만 이렇게 밀려 떨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시원시원하게 움직일 때 막 하루에 막 10%씩 이때 얼마예요? 7% 이때는 8% 이때는 얼마예요? 9.89%. 그럼 그 우리가 단기 주고 뭐 수익 종목이기 때문에 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면 차익 실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 이제 그 자동차 업종 자체를 긍정적으로 놓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추세 요즘에 이제 계속 추세 범위 교육까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어느 그림을 그려도 부담이 없어요. 어느 그림을 그려도. 그래서 추세 부분을 뭐 이렇게 그릴 것이냐, 아주 뭐 칼같이 쫙쫙 대고 나서 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 20MA가 지지가 될 것이냐, 거기까지 밀릴 것이냐, 그럼 거기까지 밀릴 것 같으면 여기서 차익 실현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후행성 기준에서 다시 끔 생각해 보시면 돼요. 뭔 소리냐면은 전체 추이 부분에 매번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급대형주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범위 자체를 안 주고 계속 들어올려요. 그런데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변동성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대처할 거냐.
무슨 말이냐면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우리가 그 지금 30% 20% 비중 가져가면서 고점 대비 뭐 1.5% 빌리면 차익 실현하겠다. 그거는 LG화학처럼 변동성이 작은 종목의 주력주에서의 그 기준이 되는 거고,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원체 큰데 목표 주가 설정 범위에 도달됐다 할지라도, 그때 뭐 차익 실현 좀 한다 할지라도 마지노선 설정해 놓고 변동성 범위, 마지노선은 얼마로 잡은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5만 6천 원 정리할 때 5%였죠. 하필이면 고자락에 딱 정리가 되고 고점을 튕겨서 올려버리고, 결론적으로 변동성 범위의 기준점에서도 놓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만도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제 현대차도 어떨 때는 가볍지만은 이쪽하고 비교 대상 범위는 되지는 않죠. 현대차, 모비스, 만도, 뭐 현대글로비스 서로 간의 특징상의 흐름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만도의 기준도 지금 자락에서 좀 빠르게 대처해서 움직이겠다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을 경우에는 셀트리온을 시켜. 그러니까 자, 정리 다 전체적으로 합니다. IT 쪽에 70% 비중을 채울 수 있다, 최대포. 근데 나는 IT도 좋지만 다른 쪽도 분산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나름대로 이제 분산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그 기준에서 IT 쪽의 변동성은 보시다시피 점진적으로 흘러가 준단 말이에요. 좀 과도하게 밀렸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제 52주 또 사상 최대 신고가를 쭉쭉 넘겨준단 말이죠. 그런 기준에서 이제 놓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범위의 기준이 뭐 종목군들별로 가벼움이 있어서 변동폭을 나는 좀 크게 놓고 보겠다니까, 하나솔루션도 사실은 변동폭이 어때요? 하나솔루션의 변동폭도 굉장히 컸었단 말이에요. 24%까지. 그 이후에 이제 눌려 있다가 돌릴 때 뭐 한 10% 수준 정도. 근데 나는 이런 변동성을 계속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그 변동성의 의미, 변동성의 스윙 종목에서는 오래간만에 다시 들어간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이쪽이 된다는 거죠. 그 앞전의 기준은 하나솔루션, 만도에 이렇게 기준이 되고 글로비스 기준이 되고. 그러니까 성향에 맞춰서 성향 뭐 HMM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성향에 맞춰서 나는 그냥 차분차분하게 볼 거야라고 한다면 IT 쪽의 차분한 흐름 속에서 오히려 또 오버슈팅 나오고 수익 잡아내는 거. 그리고 아니야, 난 변동성이 막 크게 나오는 게 좋겠어. 그렇게 한다면 뭐 셀트리온 삼형제 기준을 잡고 거기에서 그 문자 쌓인 대로 기준을 잡는데, 다만 변동성을 계속 원하시는 경우는 문자 쌓인 이외의 기준점에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 안 터지네. 에이, 나는 고점 잡아서 딴 거 봐야 되겠다. 이해되세요? 그 정도의 매매가 원활치 않으시다면은 일단 문자 쌓인 대로 보시고 감내하시고, 나 변동성 보러 들어갔는데 눌려버렸어요. 그럼 감내하시고 변동성 나올 때까지. 뭐 쉽진 않네. 설명도 쉽지도 않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해서 만도 기준까지, 그 다음에 인바이오가 이제 맨 마지막 종목인데 나쁘지 않아요. 거래량, 거래대금이 지금 흐름 속에서 다시 거래를 터트리고 들어올려요. 누군가 쌓아 올렸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위에 매물이 많다라는 거는 오히려 좋아요. 이 매물을 걷어버리고 13,000원 넘겨서 움직인다면 오히려 탄력받을 수 있죠. 매물 한번 싹 걷고 돌리는 거니까 걷어준 쪽이 의도 있는 걷어준 쪽의 흐름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윤진주님 포트 전략 부분 올려드리고 그 다음 또 한번 보겠습니다.